왔는데 공부를 해왔는데 범죄 원인이 뭐다? 고전주의적 시각에서는 범죄 원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형사법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확실하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만 되면 범죄를 처벌하면 범죄는 없어질 것이다. 매우 단순하게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로 범죄 생물학과 범죄 심리학의 발달로 인해서 범죄 원인은 한 개인의 태어나면서부터 또 신체적 특징, 체격형, 유전, 가계, 양자 다양한 형식으로 범죄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의 발달과 함께 이제 심리학적 원인이 이제 범죄 발달 이론으로 범죄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이 됐습니다. 심리학은 이제 정신역동적, 다시 말해서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범죄 원인이 드러나는 것이다. 슈퍼에고와 에고 간에 또는 슈퍼에고와 이드 간에 에고라고 하는 현실적 어떤 힘이 자리를 잃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격 특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어쨌거나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 원인은 심리학적 원인은 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범죄 원인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서 한 개인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사회적 동물답게 사회 안에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범죄를 하게 된다. 범죄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환경은 크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집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도 대부분 범죄학이다, 범죄 원인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다 이 범주에서 공부를 합니다. 주로 이제 미국 범죄 사회학을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우선 크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개괄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을 우리는 거시적 관점하고요, 미시적 관점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거시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넓은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밖에 이제 산을 볼 때 멀리서 숲을 보잖아요. 능선을 보죠. 이렇게 능선을. 이 숲을 본다, 능선을 본다 할 때 우리는 거시적 이렇게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가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면 숲도 있고요, 숲풀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그러죠.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시적 관점이다 얘기해요. 나무를 본다 그러죠. 나무를 본다. 자, 숲을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숲을 보듯이 먼 거리에서 어떠한 사회를 바라보는 것, 범죄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이다 이게 얘기하고요. 미시는 좁은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깝게 다가가서 나무는 어떻게 생겼지? 숲은 어떤 숲이 아니라 어떤 바위가 있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찾아보는 것이 다름 아닌 이제 미시적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어떻게 또 표현을 하냐면 거시적 관점을 구조라는 말을 씁니다. 구조라는 말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거시다, 이제 넓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주 뭐랄까 멀찍이 보는 거예요. 구조, 집으로 얘기하면 세간살이가 집이 거시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냉장고, TV 이런 것들은 뭐예요? 미시란 말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이 구조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장 구조로 보는 것은, 구조에 가장 가까운 얘기는 상층과 하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란 얘기예요. 중산층, 하류층 이렇게. 특별히 이 하류층, 범죄는 대부분 이 하류층이 하더라. 하위 계층이 하더라. 뭔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고 좀 거리가 멀고, 중산층 이상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대부분 범죄가 어디서 발생하더라?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구분된
이렇게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조론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사회 해체가 되고 그 사회가 해체된 곳에서 범죄 문화가 발달하는데 그 문화가 전달되더라는 겁니다. 이 문화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마세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 일반적인 어떤 규범력 이런 것을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톡을 하면서 요사이 뭘 많이 쓰죠? 글보다는 뭐예요?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도 하나의 대화의 문화란 말이죠. 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카톡을 사용하면서 SNS를 사용하면서 뭔가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행태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이모티콘을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글을 잔뜩 쓰는 글을 보내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나셨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젊은 문화하고는 좀 다르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생각들, 가치관, 또 행동, 행태 이런 것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사회학적 범죄의 원인을 배우고 있다. 범죄를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범죄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다? 거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시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하위 계층에서 하더란 얘기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해체가 되고 사회 해체된 곳에 범죄 문화가 만들어지고 범죄 문화가 전달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사회의 어떤 가치관, 규범력,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통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범죄 문화라고 한다. 그럼 범죄적 하위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이 하위 문화라고 하는 범죄적 하위 문화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위 계층 문화 이론, 비행적 하위 문화 이론,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들어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하위 계층 문화는 뭐예요? 아래층에 이렇게 밀려서 이제 발생한 문화예요. 자기들끼리만 한마디로 범죄 일탈하는 그 뭐랄까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의 관심사가 있어요. 중산층에 대한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그려놨는데 이제 여기 중산층 이상이라고 합시다. 중산층 이상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교육받고 직장 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아예. 우리끼리만 관심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 이것을 우리는 하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다리에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다리에서 밀려 가지고 다리 밑으로 밀려서 하위 계층으로 갔다 그래서 밀러의 하위 계층 문화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름이 누구냐면 밀러입니다. 밀러. 이름을 왜 기억해야 한다고요? 이 이론들은 절대 법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모든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들이 아니야. 다만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 이런 이론을 누가 말을 했다? 밀러가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찮긴 하지만 이 이론들을 배울 때 사람 이름을 앞에다 붙이는 것은 왜 그렇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설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그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밀러라는 사람이 하위 계층 문화 이론을 설명했으면 이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또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논박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맞단 말이죠. 반드시 틀리지 않아. 그래서 이 이론이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앞뒤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다 판단되면 이 이론은 맞지 않는 것으로 퇴출을 당해요. 그런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밀러의 하위계층 문화이론.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어떤 관심이 있어 그래.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주요 관심사로 얘기합니다. 주요 관심사도 자기들이 아이들끼리 비행하는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패스 때 이렇게 암기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건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행적 하위 문화는 이제 코헨이라는 사람이 코비자라고 그랬어요. 코비 암기하셔 지금 코비자야.
하위 문화는 하위 문화인데 비행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나쁜 행동으로 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 중산층의 가치를 중산층 문화에 대해서 저항으로 나타난 문화가 바로 이제 비행적 하위 문화입니다. 단순히 우리끼리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위좌절을 겪어가지고, 지위좌절은 뭐예요? 나도 좀 공부를 잘하고 싶고, 나도 좀 좋은 친구들 만나고 싶고, 나도 이렇게 중산층 애들하고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선생님부터 눈을 나한테 주지 않고, 친구들도 가깝게 갔더니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이래서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짜증이 나서 비행으로 갑니다. 비행으로. 이것은 지위좌절에 따른 저항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항으로. 같은 하위 문화이지만 저항인데 집단적 저항이에요. 야, 우리끼리 뭉쳐보자. 저놈들 말이야, 쟤네들 잘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가 못난 게 뭐 있느냐? 부모 잘못 만나고 돈 없고 경제적으로 약하다는 거 그것뿐이지. 그러면 쟤네들이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갈등과 저항으로 드러나는 것이 비행적 하위 문화입니다. 그래서 코 B자를 쓴다고 그랬어. 코엔의 비행적 하위 문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차별적인 기회구조입니다. 자, 끌어오른다고 그래서 끌어오드와 올인이, 여러분들 요 사이 가장 많은 상처가 뭡니까? 차별받고 불공정하고 공정하지 못하는 데 대한, 정의롭지 못한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많다 이 말이지. 그런 것처럼 끌어오른다 이 말이야. 끌어올라. 끌라우드와 올인이 차별적인 기회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비행을 왜 하느냐? 범죄적 하위 문화가 왜 생겼느냐? 아니, 우리가 뭡니까? 이 제도적인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런데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수단을, 불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긍정적 수단이 됐건 이 수단을 좀 볼까요? 이 수단인데,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는 같아. 그런데 수단이 긍정적인 수단이 있고 부정적인 수단이 있을 수가 있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수단은 뭐예요? 공부를 잘한다. 또 부모가 돈이 있다. 미안해요. 긍정적인 돈을 뭐 취업을 해서 뭐랄까, 봉급이 많다.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이거.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부모가 돈도 갖고 있고 금수저고 봉급도 많고, 이런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수단이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수단이 없으면 범죄를 한다고 본 것이 이 아노미 이론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아노미 이론. 자, 아노미 이론은 긍정적인 수단이 없으면 범죄를 한다고 봤어. 그런데 이 클라우드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노미 이론을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그래, 그 수단이 긍정적 수단과 부정적 수단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긍정적 수단이 없다고 해서 바로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수단을 배워야 하더라는 거야. 배워야. 다시 말해서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하더라는 얘기야. 싸움도 해본 놈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 남의 거 뺏는 것도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돈을 벌려고 하려고 할 때 뭔가 배워야 도둑질도 하더라는 얘기야. 배움의 기술이 있어야겠더라. 배움의 기회가 있어야겠더라. 학습을 해야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마저 없다. 이것마저 없으면 폭력을 쓸 수밖에 없다. 폭력을. 이렇게 끌어오르는 이제 클라우드와 올인이 차별적인 기회 구조 때문에, 기회 구조로 나타난 범죄적 하위 문화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범죄를 할 때 조금 다르게 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좀 드러나. 뒤에 가면 내가 자세히 책을 읽듯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차별적 기회 구조로 빠지면 아까 우리가 그냥 기회가 없으면 범죄를 한다. 기회가 없으면 바로 범죄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봤어. 그렇지 않는데 만약에 범죄를 배웠다. 범죄를 배웠어요.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해요. 범죄를 배운 대로. 그래서 범죄적 문화로 가고요. 만약에 배우지 못했다. 배움의 길이 없었다. 그러면 배움의 길이 없는 사람인데 폭력은 쓸 수 있다. 그럼 폭력은 쓰면 이게 갈등적 문화로 가고요.
조폭을 쓰기로 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폭력도 쓸 수 없고 너무 나는 나약하다 이러면 어디로 가? 아이,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도피적 문화로 간다 이 말이야. 도피적 문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별적 기회 구조는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자, 범죄를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범죄를 배웠다면 범죄적 하위 문화, 못 배웠다면 못 배웠는데 폭력을 쓸 수 있다면 갈등적 하위 문화, 폭력도 못 쓰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도피적 하위 문화로 빠져버리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끌어오르는 클라우드와 오린이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노미라는 말이 나와. 아노미. 여러분들이 긴장 이론 또는 아노미 이론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사실은 성격이 약간 달라요.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곳이 많았거든.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면 돈을 좀 벌려고 밖에 나가서 알바 천국을 치면 여기저기 뭐 주변에 알바 할 곳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 알바 할 곳이 없네. 그럼 뭐가 와요? 머리에 멘탈 붕괴가 온다니까. 응? 돈을 벌어야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루라도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졌어. 그럼 기회가 없어지면 뭐가 돼? 멘붕이 와. 이 멘붕이 오는 상태를 아노미라고 그래. 네? 아노미. 그러면 아노미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을 해 우리가? 야, 이거 어떡하지? 응? 어떻게? 돈이 지금 필요한데 밥을 사 먹어야 하는데 책도 사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자, 목표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싶어. 응? 그런데 지금 밥을 먹고 싶어. 책을 사고 싶어. 사야 해. 이게 목표야. 그런데 현재 뭐가 없어? 수단이?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어. 돈도 없고 알바를 할 것도 없어. 그럼 뭐가 돼? 이게 멘붕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 멘붕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아노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요? 큰일 났네. 옆에 친구는 돈이 많던데 전에 보니까 지갑을 함부로 열고 다니거든. 가방에. 그러면 저거 슬쩍 할까? 규범이 없어져. 규범력이. 아무리 힘이 약해지죠. 배가 고픈데 뭐가 보이겠어. 물만 마시고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지나가다가 빵집이 보이면 빵을 먹고 싶고 친구가 뭐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을 뺏고 싶고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규범력이 사라지는 것, 무규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아노미라고 그래. 아노미. 근데 이 아노미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차원의 아노미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내가 이제 목표가 있는데 배움의 수단이 없다. 그것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하면 아노미 상태에 빠지고 그 아노미가 결국은 무규범을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범죄는 발생한다 라고 보는 것이 아노미 이론이에요. 이거 구조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 이제 미국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메스너와 아노미 이론은 이제 머튼입니다. 아무튼 아노미 이론이야. 아가 뭐예요? 아노미고 머튼이야. 머튼이가 아노미 이론이에요. 자,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듣고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요.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요즘 얘기하면 우리나라 코리안 드림하고 똑같아. 그래서 동남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나라 오면 허드렛 일을 해도 한 달에 200 내지 300을 번단 말이지. 이것은 북한이나 동남아에서 보면 뭐 1년치의 봉급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그 기회의 땅이었어. 미국 가면 먹고 산다. 그리고 돈을 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이민 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많이 갔어. 의사들이. 왜요? 아니 그래도 현재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지. 아니 저 밑에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갈 수 있어요? 비행기 값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들일 때 뭐예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보고 그 있으면은 이민도 받아주고 영주권도 주고 했다니까. 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했겠어요? 의사가 가면은 의사를 했을까? 못하고 무엇을 해? 글로서리 가게를 해요. 야채 가게를 해.
세탁소를 운영하고 청소부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성취할 수가 있어. 그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2세를 교육을 시켰다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이란 땅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의 시대가 있어서 계속 발달을 하니까 경제는 확장되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메스를 든 의사야. 메스 뭐예요? 메스가 뭐야 이게? 수술 칼 아닌가? 수술 칼을 들고 다시 말해서 메스를 들고 어디를 가요? 장밋빛 스카프, 장밋빛으로 된 필드로 갔다니까. 필드. 그래서 로젠필드야. 메스너와 로젠필드예요. 필드 그렇습니다. 장미로 된 필드야. 이거 미국 땅이라니까. 그래서 메스너와 로젠필드가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도적 아노미 이론이 뭐냐 했더니 앞에가 경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온통 돈만 벌면 된다는 거야.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면 자기 지역에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부산이나 저기 목포나 이쪽에는 먹고 살 곳이 없어. 그래서 부모들이 어때요? 그 고향에 있지를 못하고 서울로 온단 말이에요. 서울로. 미국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다 떠나서 올라가. 그러면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을 다 팽개치고 뭐 때문에 가? 경제 때문에 간단 말이야. 돈 때문에. 이렇게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 그래서 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경제 제도가 다른 모든 문화를 깨버렸다는 얘기야. 균형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뭐다? 아노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노미는 멘붕이 오긴 오는데 그 멘붕이 단순히 내가 문화적 목표, 돈을 벌겠다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수단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 제도가 다른 모든 제도를 깨부셨다. 그래서 오는 멘붕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멀쩡하게 목포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가자 해고 가면 내 터전이 어디로 돼? 내 친구들 사라지고, 내가 그래도 안전하게 생각했던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지고 서울로 가면 서울이 바로 적응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뭐예요? 사회에 아노미가 생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멘붕이 생겼다. 무규범 상태가 생겼다. 그래서 범죄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름 뭐라고요? 메스를 든 의사들이 로젠펠드의 장밋빛 들판으로 달려간 것이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아노미란 말을 썼어요. 이 아노미는 구조란 말이야. 구조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멘붕은 누가 느껴? 멘붕은 사람이 느끼지. 개인이 느끼지. 자, 잘 생각해. 지금 이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 해. 자, 무슨 얘기냐면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사회에 구조적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층과 하층에 있으면 위에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야. 근데 밑에 사람들이 기회가 없으니까 자꾸 움직이고 기회의 땅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 하다가 직업을 또 못 찾고 하다가 또 실직이 돼가지고 멘붕 상태가 오고 하거든. 그런데 이러한 아노미라는 사회적인 무규범 상태 속에서 개인이 겪는 일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긴장은 이 안에 들어있는 한 개인, 한 사람 개인이 느끼는 거야. 개인이. 그래서 아노미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다면 긴장은 미시적인 측면이 한 개인의 측면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해. 자, 그러면 봐. 아노미 이론과 제도적 아노미 이론은 구조를 봤어. 그런데 이 일반 긴장 이론은 뭐냐면, 일반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일반이란 말은 뭐라고? 모든이라고. everything을 말해. everyone, everything을 얘기할 때 일반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긴장을 겪어서 나타나는 것이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일반 긴장인원이야.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에그뉴야. 에그뉴. 새로운 에그뉴. 이걸 어떻게 암기하나? 에그뉴. 자, 일반 긴장 이론을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멘붕 상태가 오면 무조건 범죄하냐? 자, 제도적으로 경제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경제적인 불균형, 다른 제도하고 불균형 때문에 무조건 범죄하냐? 아니란 얘기야.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다. 오는데 각자의 일반이니까 모든 사람이야. 각자의 그것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긴장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는 긴장의 강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오더란 얘기야. 차별적으로.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구조 이론, 거시적 이론이라고 그랬죠. 아노미 이론도 구조 이론이고 거시적 이론이에요. 그런데 일반 긴장 이론은 개인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시적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미시적. 이것만 미시적이야. 자, 이해가 됐을까? 자, 그러시고요. 그래서 사람 이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름하고 같이 가야 해. 자, 밀러의 하위계층, 코엔의 비행적 하위문화, 끌어오르는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아무튼, 아노미 이론, 머턴,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 에그뉴, 새로운 일반 긴장 이론. 그런데 이것은 미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사실은 범죄 사회학이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문제도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이론이라는 게 있어. 이제 순서로 공부할 때는 저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갈등 이론은 거시적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이건 비판 범죄라고 하거든. 비판. 막스주의 알죠? 요새 뭐 어느 분이 또 뭐 공산 전체주의 뭐 얘기를 막 자주 하는데, 알고 쓰는 얘기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분이. 어쨌건 이 비판 범죄학은, 갈등주의는 우선 전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자본가 계층, 돈이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자본가가 많은 생산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부려먹는 구조가 바로 이제 자본주의 구조예요. 뭐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기회 있는 제도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야. 이미 형성된 일부 자본가 계층하고 나머지 노동자 계층하고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란 말이야. 피지배의 관계야. 그래서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으로 나눠져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 갈등 이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이 갈등 이론이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와 문화의 갈등 사이다.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갈등이다. 그래서 급진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마르크스를 얘기하고요. 마르크스. 여러분 마르크스가 누군지 알죠? 자본주의가 모든 문제의 원천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뭐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 얘기입니다. 그러한 주장,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경제 계급론입니다. 경제적 힘에 따라서 계급이 발생하는데 그 계급에 의해서 하류 계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갈등 이론이고, 급진적 갈등 이론 또는 비판 범죄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슷한 거예요. 봉거, 퀴니, 스피처, 테일러, 영,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수적 갈등 이론은 뭐냐 했더니, 이렇게 지배 피지배 계급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게 공산주의냐 뭐 자본주의냐 이걸 갖고 따지지 않고, 이제 세리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문화적으로 따집니다. 문화적으로. 여러분들 문화. 자, 대한민국 문화가 있어요. 대한민국 문화가 왜 이렇게 안 써져? 네, 대한민국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동남아 사람들이 오면, 중국 문화가 오면 어때요? 중국 문화는 네모직인데 대한민국 문화는 동그라미야. 그럼 서로 부딪히면 어때요? 갈등이 생기죠. 이렇게 문화와 문화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이것을 세리는 문화 갈등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두 가지야. 하나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오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횡적이죠. 한 사회 내에서 우리 요사이 많이 겪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 신구 세대, 젊은 사람과 노인들이 구세대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남녀 간의 갈등이 있고요. 이렇게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이러한 갈등을 우리는 종적 갈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적 갈등. 그리고 이것을 2차적 갈등이라고 그래. 어쨌건 세리는 문화적 갈등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갖는 이유는 집단 간의 싸움에서 집단의, 자, 이 보수적 갈등 이론에서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집단과 집단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긴 집단이 아니고 진 집단이, 패배한 집단이 결국은 범죄인화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볼드는 집단 갈등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이름을 암기할 때 벌집을 하죠. 벌집. 벌집 있죠. 벌들이 떼거리로 돌아다니는데 집단으로 돌아다녀요. 볼드는 집단 갈등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에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턱에 걸렸다. 자, 범죄 권력 갈등 이론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요. 지우고 갈까요? 이제 권력 갈등. 자, 권력 갈등 또는 범죄화론을 얘기합니다. 범죄화론. 아니, 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기업인이 배임을 했다. 배임이란 것은 주식을 이제 주주들 배신하고 한마디로 맡겨놓은 임무를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배임을 했다. 기업인이 배임을 했다 한 것하고, 노동자가 어제 지나가다가 도저히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절도한 것하고 어떤 것이 잡힐 가능성이 커요? 어떤 것이 잡힌 거예요? 걸까? 이렇게 절도는 딱 드러나는 범죄란 말이야.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절도의 범죄를 하면 이것은 범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런데 배임은 어때요? 누가 알아 이거?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범죄인화될 가능성이 더 낮아.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 이렇게 풉니다. 범죄 갈등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보수적 갈등 이론은, 급진적 갈등 이론이 마르크스주의적이라면 보수적 갈등 이론은 문화적 차원에서 또는 집단 간의 갈등 또는 이렇게 누가 범죄인이 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렇게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암기해야 한다고 그랬어. 여기는 뭐 벌집, 뭐 세리네, 셀러문의 뭐 문화 갈등 이론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요. 턱에 걸려가지고 권력 갈등이 발생하고 범죄화, 턱에 걸려갖고 범죄인이 됐다니까. 이게 턱에 걸려서 된 거야. 여기는 뭐예요? 마구 방구 뀌니 삐쳤다. 이렇게. 자, 막스, 그러죠? 마르코스. 그 다음에 방구 뀌니 삐쳤어. 그리고 이제 테일러하고 영은 그러잖아요. 점조, 젊은이. 이것은 신범죄학이라고 그래. 신범죄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암기를 해 놓으세요. 자, 갈등이론. 여러분들 앞에서 이것도 이제 공부를 살짝 했었어. 합의론과 갈등론 얘기했거든. 합의론과 갈등론.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목표이고 규범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이 법이 합의에 의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집단 간의 이렇게 갈등의 결과, 집단 간의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합의론과 갈등론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이 갈등 이론가들은 너희들 말이야. 뭐 대한민국에 있는 법이 뭐 그렇게 뭐 민주주의고 좋다고 서민과 대중을 뭐 대중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깊이 들어가 봐. 다 있는 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야 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이 갈등론자들은. 합의론자는 뭐예요?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반영돼서 국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야. 우리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의론자들의 법이단 말이죠.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봉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속았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돼 실제로. 오케이. 자,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사회 해체 문화 전달 이론, 긴장 이론, 아노미 이론이죠. 그 다음에 갈등 이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